월간 네이버 웍스. 웍스 오늘 같이 했네요. 네. 웍스.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매월 월간 네이버 웍스를 참가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피드백 설문조사를 받고 있어요. 1월 피드백 설문조사에서 다음 월간 네이버 웍스 주제로 게시판을 굉장히 많이 손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면 알수록 유용한 게시판이라는 주제로 월간 네이버 웍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순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네이버 웍스의 글로벌 서비스 기획 게시판 노트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은 기획자님을 모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네, 이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 게시판 기획자가 말하는 게시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케팅 팀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실제 고객분들 만나 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시판에 바라는 점 라방타임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내용들 가감없이 보면서 저희가 진짜 TV에서 라방하시면 그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저희가 이렇게 채팅이랑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그냥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이때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손들기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다 고객 문의 게시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들이랑 거기에 대한 답변들 말씀드리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퀴즈 저희 네이버 마케팅의 인턴 중에 곧 장예림님께서 활약해 주시겠습니다. 라이브 퀴즈 내용은 이번 웨비나에서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되는 웨비나를 쭉 들어주시고 거기서 잘 기억하셨다가 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목소리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채팅을 기본으로 하되 목소리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손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시은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은님. 안녕하세요, 시은님. 10번째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이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상인님과 위정님께 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서 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네이버웍스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해드릴 네이버웍스 CS팀 백승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가 등록을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을 살펴보니까 실제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게시판을 쓰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외에도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사례 위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꼽아봤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시은님, 그 다음에 마케팅팀, 승우님 이렇게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실시간 Q&A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시은님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게시판 기획자가 말하는 게시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음량이 좀 안 좋아서 제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저는 게시판 노트 서비스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게시판 서비스 기획자 이시은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총 3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게시판 서비스가 있기까지의 게시판 히스토리 하나랑 기획자가 주목한 게시판 활용 백서 그리고 현업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서비스는요, 회사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사내 소식을 전하는 공지 게시판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게시판 서비스에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네이버 웍스 내 다른 서비스와 달리 낮은 서비스 신속도로 GMB, 맨 상단에 보시는 이 화면을 GMB라고 저희는 지칭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노출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서비스 사용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발견했던 문제점은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게시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하나랑 그리고 게시판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자에 의해 초기 세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진입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위해서 어드민 화면까지 이동하는 이 플로우가 너무 깊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총 3가지의 개선을 진행을 했어요. 일단 메인 화면에요.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주요 기능을 안내하는 네이버 웍스 게시판 컨텐츠를 제공을 했고요. 2번째로는 메인 화면에서 빠르게 게시판을 생성할 수 있는 게시판 추가 마법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기능은요, 오직 어드민 관리자한테만 노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째로는요, 이렇게 게시판 추가 마법사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양한 예시 게시판들을 볼 수 있어요.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게시판을 생성하게 되면은 기본 게시글이 제공이 됩니다.
그 기본 게시글은요, 이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컨텐츠가 들어가 있으니 이 게시판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이 될 때 이걸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 모든 기능은 모두 2.7 버전 이후에 제공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몇이죠? 지금은 3.6까지 왔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을 지나왔네요. 지금 현장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개발해 주시고 기획해 주셨던 게시판 개발자와 기획자 모두 이 현장에 나와 계시니 궁금한 점은 많이 많이 질문해 주세요. 네, 이런 개선을 통해서 전체 게시판 생성률의 30%가 메인 화면에 노출된 게시판 추가 마법사로 생성할 수 있는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넥스트 게시판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는 다양한 협업, 목적별 소통 공간으로 활용 확대하고 싶은 단기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R 게시판 서비스 사용자 설문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게시판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에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사용자의 생각과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사용성 확인을 통해서 서비스 정체성을 재확립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미정님이랑 상인님께서 한 번 더 안내를 해줄 예정이니 그때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채팅창에도 방금 찍어드렸어요. 찍어주셨어요. 네. 역시 센스 있는 상인님.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기획자가 주목한 게시판 활용 백서입니다. 이 활용 백서를 잘 활용하셔서 200% 게시판을 더 똑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신입사원 교육 인수인계 매뉴얼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업무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입사원의 교육 자료, 업무 인수인계 가이드라인 어디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업무 매뉴얼 게시판을 생성을 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서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사내의 지식 라이브러리 공간으로 재구성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 예시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업체는요, 미용실 업체입니다. 신입사원 업무 매뉴얼을 카테고리로 만들고요. 그 하위에 여러 가지 게시판들을 만들어줍니다. 모두 이제 업무에 관련한 매뉴얼 내용들로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카테고리랑 게시판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성격이 비슷한 게시판들을 한데 묶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 교육 매뉴얼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샴푸 교육 1차의 내용과 커트 교육 1차 내용 이런 컨텐츠를 담아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활용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게시글 컨텐츠를 만드실 때 영상 파일도 첨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인라인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제공되는 URL을 긁어 오셔서 본문에 삽입하면은 URL 동영상도 삽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URL 링크를 삽입하시면 이렇게 예쁜 오직 태그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또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의 매뉴얼 컨텐츠를 작성하시고 나면은 정말 이 매뉴얼이 우리 신입사원한테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게시글을 작성할 때 설문 내용들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잘 활용하셔서 매뉴얼의 컨텐츠를 꽉꽉 채워서 제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모두 제공되는 기능들은 게시판 서비스와 노트 서비스 모두 제공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요. 본사와 지역 점포 간의 소식을 게시판과 노트의 기능을 활용해서 업무 공유 연계성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의 여러 부서로부터 가이드를 딱 취합받고 이걸 정리를 해서 각 지역 점포에게 공유하는 업무가 있지 않으신가요? 한 예로 점포별 프로모션을 안내하는 내용들을 모든 점포에 알려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빠른 전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때 게시판 노트 간의 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본사의 이제 영업부, 지역 점포 담당자는요, 점포에 전파될 가이드라인을 게시판에 작성을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들어온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점포별 프로모션 안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요 내용을 지역 총괄 매니저가 이 게시판에 진입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총괄 매니저는요, 이때 공유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내기는 현재 저희가 게시판 서비스 내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게시판 서비스에서 노트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총괄 매니저는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주방들의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전체 플로우로 하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플로우는요. 마케팅팀, 디자인팀, 운영팀 여러 팀에서 영업팀으로부터 점포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세요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업팀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 이 영업팀이 각 지역 총괄 매니저 방에 글이 올라왔으니 보라는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글 푸시 알림을 통해서 게시글이 등록됐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확인한 매니저는 각 점포에 있는 점주들 방으로 이 내용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거를 한 단계 나눠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본사 영업팀, 예를 들어 지역 점포 담당자라면요. 다양한 채널로부터 인입된 이 본사의 내용들을 점포 가이드라인을 취합한 다음에 지역 총괄 매니저가 함께 보는 게시판에 게시글로 게재를 합니다. 아마 내용이 메일로 올 수 있고 메시지로도 올 수 있고 게시판에 글로도 올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역 총괄 매니저는 이제 전 예를 든 게 웍스커피 경기도권 총괄 매니저입니다. 이분은 이제 본사 영업팀의 지침 사항을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게시글을 총괄 매니저 관할 점주 그룹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게시글에 공유를 누르고 노트를 선택을 해서 어떤 노트에다가 보낼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게시글이 그대로 노트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 점주분은요, 경기도권 총괄 매니저시고요. 분당구와 수정구, 수지구, 중원구, 기흥구의 커피 점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요렇게 전달받은 지역 점포 점주들은요.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점포 직원들과 함께 있는 그룹방에서 노트 또는 메시지로 안내 사항을 공유하는 플로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혹시 게시글을 안 읽은 구성원이 있다면 재알림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소식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게시글을 작성을 하시면요. 여기 읽음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은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프로모션 안내가 모두 총괄 매니저들이 읽어서 각 점포로 전파해야 된다는 미션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글을 읽어야 각 점포에 기한 내에 정보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누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글을 다시 읽어달라는 안내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다른 구성원이 작성한 게시글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가져왔어요. 기존의 음료 레시피가 변경이 되었다면 아마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글 쓴 당사자와 아니면 게시판 관리자만 해당 글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이번 3.6 개선으로 게시판에서도 편집 허용 기능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거는요. 제주 녹차 밀크티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이 호지차로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이라면 이 글 쓴 담당자를 찾아가서 편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서 더보기에 수정을 누르시면은 글쓰기 설정 영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요 영역에서 편집 허용을 ON 해주시면요. 해당 게시판에 권한이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해당 게시글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이 디폴트 갭이 게시판은 오프고 노트는 ON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에 그치지 않고 누가 수정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바꿨다면은 그걸로 바뀌면 안 되는데 한다면은 특정 버전으로 복원도 가능하다니 요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수정 내역은 최대 30개 노출되고요. 최근 기준으로 30건 이내의 수정 사항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편의점에서요, 시간대별 담당자가 달라서 폐기 상품을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점주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6일 날 폐기 확인이라는 게시글을 쓰고 그날 근무할 사람들의 명단을 쓴 다음에 각각의 폐기 시간들을 둡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였던 이시은은요, 1시 30분에 주먹밥 김밥을 폐기를 완료를 했다고 편집을 통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전 출근인 배석진 님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체크하게 되고 이 내용들을 모두 댓글로 완료했다 하면서 점주랑 소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요런 활용성도 있으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협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설명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요. 우당탕탕 게시글 본문에 인라인 동영상 삽입 기능 개발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려고 해요. 당시 동영상이 대세인 이 시대에 게시판 노트에 에디터의 기본 기능인 인라인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동영상을 넣어야겠다는 사용성은요, 저희가 이제 고객 사례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신입사원을 교육하거나 신제품 상품을 설명을 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는 사용성을 발견했습니다. 총 3가지의 이제 분류가 있었는데요. 기모노 렌탈 회사와 방문간호 화장품 판매 쪽이었습니다. 기모노 렌탈 회사는요, 영상 통화로 점포 직원 교육을 했고요. 용어 사전을 서로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간호는요, 사진 및 동영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공유를 한 다음에 베테랑 간호사한테 상담을 했고요. 이후 이 상담 동영상을 이제 방문간호의 교육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판매 업체는요, 신제품의 정보, 상품 설명 모두 동영상으로 공유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요, 이러한 인라인 동영상 제공을 통해서 전사 공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뭔가 교육 및 지식 공유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었어요. 간절한 저의 성냥개비 소녀 보이시죠? 아, 성냥팔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지만 살짝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는 매번 새로운 버전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제를 인입을 하고 빼고 진행할지에 대한 개발 리뷰 시간들을 가져요. 이때 이제 기획팀에서 2.8 과제로 게시판 노트에 인라인 동영상을 삽입하고 싶다고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짝 난관이 있었어요. 저희 서비스는요, 동영상만 전문 개발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메일, 메시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하는 데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2.8이라는 한 버전에 이 모든 기능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재생하려면 동영상 플레이어 개발, 코덱, 인코딩, 디코딩, 파일 형식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편하게 사용했던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사실 엄청난 기술이 이면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풀이 죽게 되었습니다. 풀 죽은 게 상상이 안 돼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벽에 조금 부딪혀서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같이 어떻게 해 볼까?'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다시 가져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개발 리더님을 막 찾아가서요. 타 커뮤니티 서비스에 인라인 동영상이 어떻게 넣었는지 함께 논의하고 방법이 없을지 매일매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반짝였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시죠. 그래서 사이는 좋으세요? 네. 저 완전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시는 척하지만 사실 다 해 주세요. 츤데레시구나. 네. 지금 저희 개발 리더님 웃고 계시네요. 네. 근데 2.8 당시에는 부족한 개발 리소스로 고분분투하고 계시고 동영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저희 모두가 필요한 상황이라 리더님 옆자리에 있는 개발자님께도 개별적으로 찾아가 동영상 기능이 엄청 중요하다는 모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적인 난이도도 있고 리소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이걸 해야만 한 무조건적인 이유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희 츤데레 개발자님은 "지슈님 해 보시죠." 하시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때 모두가 불안한 앞날이 있을 줄 모르고 이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면에는 시작과 동시에 많은 고민거들이 생겼는데요. 저희 어드민 화면에는요, 여러 가지 제한 스펙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제한, 모바일 다운로드 제한, 확장자 제한,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를 키면은 영상이 재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스펙, 그리고 이 게시글을 노트로 또 보냈을 때의 뭐 제한 스펙들이 걸리고요. 이 동영상을 검색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뷰어를 쓰다 보니까 사파리, 크롬, 웹브라우저마다 각기 다른 지원 파일 형식이랑 코덱, 그리고 각기 다른 동영상 뷰어 UI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개발, 기획, QA, 디자인 모두 눈물의 고난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고난길을 지나서 결국 2.8의 인라인 동영상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다들 힘들었어 가지고 진짜 기쁨의 환희를 외쳤던 것 같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동영상 기능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시글 쓰실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동영상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셔 가지고 동영상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매뉴얼 기능 있잖아요. 그때도 인라인 동영상 넣어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동영상을 첨부를 할 때는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p4랑 mov의 동영상 확장자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H264 코덱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iOS 단말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실 경우에는요. 그 iOS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카메라 포맷에서 높은 호환성을 꼭 체크해 주세요. 지금 디폴트 값이 아마 고효율성일 거예요. 이 고효율성은 H265라는 코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웹브라우저 동영상 뷰어를 쓰기 때문에 그때와의 호환성을 가지려면은 높은 호환성으로 해 주셔야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시판 기획자가 소개해 드리는 게시판 꿀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은님 마이크 다시 켰는데 일단 저도 마지막에 그 동영상 코덱 265, H265로 되는 거 보고 네. 저도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네. 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일타강사님 설명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했고요. 그 인라인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기획자로서 정말 뿌듯한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인라인 동영상 딱 성공했을 때, 그죠? 됐다 하고 인라인이 이제 됩니다라고 공지했을 때 그때 기분 어떠셨는지. 그때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거를 실체화해 주신 개발자분들이랑 디자인분들, 기획자분들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네. 시은님만의 협업할 때 나만의 비결이 있다. 이런 거 한번 공유해 주시죠. 시은님만의 협업 꿀팁. 저의 협업 꿀팁은요. 이거 지금 개발자분들이 앞에 계셔 가지고 이 들통이 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비밀 저 영업 비밀이거든요. 안 되는데요. 이럴 때 공유해 주세요. 이럴 때 공유했는데 안 되는데 이제 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회의에서 살짝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쓱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녹아드시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기획서를 들고 가서 마음을 영업 비밀이었는데 이제 안 통할 것 같네요. 예.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다 오셔 가지고 봐주시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의 꿀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시은님의 발표 내용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게시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뭐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활용 사례, 활용 팁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과감없이 네, 저희 Q&A 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30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훅 가버렸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이버스 마케팅팀에서 다른 회사의 게시판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일본, 한국에서 쓰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미정님께서 일본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이버웍스는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국내 협업 툴 중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 협업 툴 시장에서 6년 연속으로 네이버웍스가 1위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게시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게시판이나 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에 따라서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활용 사례를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상희님과 제가 네, 일본과 한국의 활용 사례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저 일본 사례 제가 세 개의 회사를 꼽아왔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과자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900여 명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 회사예요. 저희가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많이 이렇게 일본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과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자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고민사항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생산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 제조를 하고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회사이다 보니까 뭐 생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적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일일이 생산팀에 전화를 하고 또 각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판매 지점에서 영업본부에 전화로 수시로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뭐 생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영업 매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묻고 있었는데요. 유사한 질문을 다수의 그 직원들이 전화 문의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전화를 받는 실무자분들은 실제 업무를 하기보다는 전화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스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게시판을 선택했던 이유는 게시판은 메시지랑 달리 어떤 특정 채널에 공유하고 이렇게 저장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꼽았고요. 또 이렇게 매출 사항, 생산 계획, 홍보 캠페인 같은 정보들은 아무래도 메시지의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담은 내용들을 게시글로 공유하는 걸로 네이버스의 게시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스를 차츰차츰 활용하다 보니까 이 영업사원 간 또 생산 실무자 간의 전화 문의량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각 지점에 전국에 퍼져 있는 판매 지점에서 영업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영업 현황을 물어봤던 것들이 전화 문의량이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고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던 효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두 번째를 저희가 약국 사례를 들고 와봤어요. 저희가 또 일본에 가면 많이 또 구매하는 게 이 의약품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약국 같은 경우는 110년의 역사를 이어온 약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약국은 아무래도 저희 이제 국내 약국 같은 경우도 이 약국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분들이 뭐 2교대 또 3교대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 약국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 근무하신 직원들을 다 한 곳에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어렵고 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이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받지 못해서 손님들에게 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폐를 끼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약국에서는 네이버스 게시판을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약국에 들어오는 신규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의 가격, 뭐 있고 일정, 그리고 이 약국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뭐 할인 같은 프로모션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프로모션 같은 정보들을 네이버스 게시판에 아카이빙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메시지와 다르게 정보 유형별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게시판을 선택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얻었던 점은 빠른 정보들을 직원 개개인에게 고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라고 해요. 바로 이제 뭐 직원들에게 뭐 동료에게 묻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시간대의 직원들에게 또 연락해가지고 그거 어디 있냐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바로 네이버스 게시판을 열어가지고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고객 클레임이 이렇게 사라졌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종이 인쇄물로 나눠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종이 인쇄물도 네이버스 게시판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프린트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인쇄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처럼 비용 절감을 많이 해야 되는 때는 네네. 이런 점이 참 또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인쇄물을 하나 찾아본다든지 이럴 일이 없이 그냥 뭐 네이버스 앱만 켜서 게시판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보를 다 찾아볼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ESG 경영이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육 산업의 학원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학원이나 교육 쪽에 저희가 뭐 네이버스 사용을 홍보하고 있지는 않은데 학원에서도 많이 지금 네이버스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영어회화 전문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성인까지 이제 영어 쪽에 이제 회화를 능숙하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전국에 1,600개 수업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서 또 뭐 계절적으로 너무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장마철이라든지 이랬을 때 돌발적으로 이제 수업이 또 취소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뭐 중간고사, 뭐 수시 시험 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수업이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또 신청하게 되는 경우들, 또 시험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학원 담당자 개개인이 다수의 학원 학생들이랑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소수인데 또 학원 운영자는 소수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대부분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해서 알려드리는 게 또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인 학부모가 또 지금 현재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또 연락을 또 바로 연락을 드리기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스 게시판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왜 네이버스 게시판이냐? 뭐 메시지로 뭐 단체방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뿌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이버스 게시판과 메시지는 굉장히 다른 점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보냈는지 다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학생이 누구이고 그쵸. 학부모가 누구인지 다 이제 약간 개인정보까지 다 음. 확인될 수밖에 없는데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름이 노출하지 않고 공유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은님이 또 하나 이제 네이버스 게시판에 팁을 말씀 주셨는데요. 게시글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읽지 않은 분들만 따로 이렇게 선별해서 알림을 다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유선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스 게시판을 활용하면서 유선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네이버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전체한테 한 번에 또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서 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일타 강사, 네. 일타 스캔들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어머니들이 수업 취소되면은 막 메신저를 하더라고요. 게시판을 추천해 줬어야 되는데 네네. 한 발 그렇죠. 늦었네.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유정님 마무리 되셨나요? 네네네. 네. 그럼 다음. 선생님께서는 네 오늘 또 한국의 또 네이버스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또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국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가 등록을 받을 때 혹시 게시판을 잘 쓰고 계신 사용자분들께서 월간 네이버스에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물론 선물도 드렸습니다. 챙겨드렸고요. GNC 메딕이라는 하지정맥류 관련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는 송파구에 계시는 회사이더라고요. 이번에 덕분에 이렇게 쓰고 계신 것도 알게 됐고 지금 이런 의료기기 이미지들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고 있고 도매업의 특성상 소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엔드유저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매업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위한 내부 소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에 이 도매업 업무에 네이버스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살펴보면요. 이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이거를 이제 문서로 정리해서 저희 팀에 전달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사옥도 송파로 이전을 하고
회사 하드웨어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하드웨어라고 하면 의료기기가 되겠죠. 그만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의미하신다고 생각이 됐고요.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인데 그 중에 하나로 네이버웍스를 선택을 했고 네이버웍스 여러 가지 메일이나 메신저 기능도 쓰고 계시지만 게시판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가장 쓰는 목적은 중요한 내용을 공지를 확실하게 하는 용도로 전사적으로 하는 용도로 쓰고 계신데요. 기존에는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는 계속 쌓이지 않고 내용이 위로 밀려가는 현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사생활 영역이랑 겹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름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실명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서로 있죠. 그러니까 쓰는 직원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이버웍스 게시판으로 통일을 하고 나서는 모든 내용들 예를 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런 자료라든지 사내 업무보고 체계, 사내 메일 리스트 이런 내용들은 특히나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공지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통을 하니 게시 기간이나 중요 표시 기능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공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URL 링크만 쏙 따서 다시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내 중요 정보는 사내에서만 유통되게끔 하는 효과까지 거두시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특히나 의료기기는 보안 쪽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보안까지도 챙기고 계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 용도로도 활용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게시판의 종류 중에 업무 양식이라는 곳인데 보면은 경조금 지급 신청서라든지 휴가 신청서 이런 것들을 결제 문서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난번에 작년에는 저희가 인생네컷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네컷 인터뷰를 할 때 인생네컷도 게시판에 이렇게 양식을 올리고 그리고 대표님 혹은 C레벨에서 승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형태로 결제를 가볍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웍스랑 연동되는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하셔서 전자결제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전자결제라는 것도 승인 누르는 뭐 버튼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댓글로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은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으로도 충분히 심플한 형태의 전자결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월에 저희가 2022년 랜선 송년회라는 내용으로 고객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발표하시는 월간 네이버웍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그 하이컴이라는 전국 동행복권 기기 설치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설치하시다 보면 전국의 업자 그러니까 뭐 로또방 같은 곳이 있을 거고 또 편의점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 거점들에게 네이버웍스 계정을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이 글을 최신 뭐 작업 요청사라든지 여기 보면은 즐겨찾기 내용들이 쭉 있죠. 업무일지나 이렇게 설치도 같은 것들을 보안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감출 건 감추면서도 필요한 사람을 네이버웍스로 초대해서 게시판에 있는 자료들 언제든 보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템플릿 기능도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작업 의뢰서라고 해서 작업 의뢰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미리 기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상대방이 적어주기만 하면 게시판에 그 내용이 아카이빙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료를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여기 보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진행했던 고객사의 인터뷰인데요. 송도에 있는 벼로누리 약국, 그다음에 서울과 제주도에 거점이 있는 수제 맥주 브랜드 맥파이, 그리고 USG 세무회계라는 홍대 입구역 앞에 아주 자리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젊은 세무회계사님들 계시는 곳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 상희님이랑 저랑 직접 네. 곳곳에 다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그렇죠. 인터뷰 진행하면서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사업이거든요. 약국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현장에서 매장에서 맥주 서빙하고 그러니까요. 세무회계 역시도 요즘에는 엑스퍼트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나 게시판을 잘 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요거는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정말 이 디지털 영역이 많이 생활 속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은 아까 미정님 소개해 주셨던 일본의 약국 사례랑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매뉴얼들을 3교대로 약사님들이 조제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 대응을 하는데 모든 내용이 이게 싱크가 안 되면 한 사람만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모르고 이러면은
같은 고객이 왔을 때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게시판에서 공유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맥파이에서는 신제품 나온 정보들을 전사 게시판에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계셨고요. 세무회계사에서는 영수증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코어 업체 현황 이렇게 아카이빙 꼭 되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게시판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네이버웍스 사례였고요. 지금부터는 게시판에 바라는 점 라방타임이라는 주제로 라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방의 기본 진행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채팅창 두 개가 있죠. 일반 채팅창 Q&A가 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일반입니다. 일반 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일반 채팅창에서 네이버웍스 게시판 쓰시면서 평소 바라던 점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던 점 말씀 주시고요. 덕담도 환영 이거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는 다 의미가 있겠죠. 덕담 많이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 주실 분들은 손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손들기는 지금 두 분이 켜져 있으신데 아까부터 계속 켜져 있으신 분들이라 일단은 손 내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들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기 허용을 눌러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볼게요. 평소에 바라던 점 덕담 느낌표 이렇게 해주셨네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획팀, 고객지원팀 모든 팀들이 다 지금 한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직접 소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한 공간 안에 지금 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같이 있을 때 손 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채팅 입력해 주실 때 수신자를 모두로 지정하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권세창님께서 그룹 내 노트를 작성한 뒤 공지로 체크하면 그룹 메시지 상단에 계속 노출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저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룹장이 중요하게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시행님 뿌듯하시면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너무 뿌듯하네요. 마구마구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상희님이랑 저랑 다른 회사의 네이버웍스 게시판 사용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이제 월간 네이버웍스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네이버웍스 게시판 사용 사례를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채팅창이나 네, 아니면 손을 들기 하셔가지고 말씀 공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채팅창을 들어가 보니까요. 네이버웍스 도입 신생아 수준이고 네, 게시판 활용 사례 같은 거는 네이버웍스로 들어가면 참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답변이 입력 중이네요. 전체적으로 기능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책 읽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렇게 고객 사례를 소개를 드렸죠. 이 고객 사례들은 네이버웍스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고객 사례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각각 어떤 기능을 쓰고 있는지 몇 명의 규모가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웍스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사례 컨텐츠도 많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HRM 그리고 은광에서 질문 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메시지가 왔는데요. 메일이나 게시판에 글 작성 시 맞춤법이 안 맞는 경우에 빨간 줄이 뜨는데요. 저도 이거 빨간 줄 뜨는 거 아닙니다. 네, 혹시 빨간 줄을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그 빨간 줄 뜨는 거는 저희 네이버웍스에서 맞춤법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 있는 그 맞춤법 설정이 적용돼서 그러는 거라서 브라우저 설정을 이제 살펴보시면 그 맞춤법 설정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최고십니다. 이기임 365 이영환님, 저희는 경조사 게시판도 만들어서 쉽게 전 직원에게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밑에 설명을 넣는데 태그가 안 먹어요. 좀 보기 좋게 문단 나누고 싶은데요. 타이틀 밑에 설명 넣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태그를 넣는데 그 태그가 이렇게 먹는다는 게 링크가 걸린다는 거고 말씀하시면 보기 좋게 문단 나누고 태그를 먹이고 문단 나누고 싶다. 영환님 혹시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 본문의 문단을 나누고 싶으신 걸까요? 요거에 조금 더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환님 답변이 오기
올 때까지 다른 분의 이야기를 또 답변 드려볼까요? 동국 시스템즈 정인창님, 잠시만요. 하이폼 사용해서 성격 테스트 올리는 거, 그쵸? 요즘 성격 테스트, MBTI 테스트 이런 거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메신저로 공유 하나 했거든요. 네, 근데 게시판으로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죠. 저희는 그리고 생일 관리, 그리고 맛집 리스트 관리. 맛집도 업무의 일부잖아요, 그죠? 점심 뭐 그럼요. 먹을지 얼마나 직원들이랑 중요한데. 굉장히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유용한 정보인데요. 네. 네. 그래서 맛집 공유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그리고 네이버 지도 URL 딱 넣으면은 그 박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기 편한 형태로 잘 들어갑니다. 네, 방금 영화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게시판의 타이틀에서 설명을 넣었는데 길게만 적을 수 있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게시판 생성을 하실 때 게시판 설명란에 이 게시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적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곳에 혹시 태그를 넣고 싶다. 이게 맞을까요? 혹시 그쪽 스펙은 저희가 최대 2줄까지 노출할 수 있도록 스펙을 제한해 둔 상태인데요. 혹시 자세하게 그 가로선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용성을 좀 더 알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가독성이요. 두 줄로 딱 분리가 되는 네. 지점들이 있잖아요. 문장들이 끊길 때. 네. 그래서 그게 끊겨서 네. 가독성 좋게 보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게시판을 생성을 했을 때 게시판 설명을 넣는 란이 조금 더 볼드하게 표현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까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네요. 요거는 저희가 백로그라고 다음 개선들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곳이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고 이 버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도령님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네. 네. 게시글 작성 시 공지로 상단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그 노트에서는 네. 당연히 공지를 누르면 되고 그쵸? 게시판에서도 시은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 부분은요, 저희가 게시판과 노트에 이제 개발 로직을 일원화하는 스펙이 과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노트에는 공지 기능이 있는데 게시판에는 공지 기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 백로그에 하나 있는 부분인데요. 도룡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니즈를 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 글 표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형태로 그러니까 형태만 좀 다를 뿐 네. 기능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요게 중요 기능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만 즐겨찾기로 할 수 있고 그 게시글에 대한 중요도의 기능은 현재 없는 상태예요. 네, 네, 그 기능은 현재 메일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요구 사항을 마구마구 넣어주시면은 그 기능을 만나 뵙는 날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벼룩놀이 약국 네. 인터뷰했을 때도 게시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였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주셨어요. 네. 중요한 게시글에 별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네. 혹시 여러분들도 그 게시글에 대한 중요도 니즈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필독 기능은 모든 게시판에서 필독이라고 표시한 최상위 3건에 대해서만 맨 상위에 노출이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의견은 그 게시판의 상단에 공지성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니즈인 것 같아서 그 필독의 목적과 그리고 공지의 목적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지의 목적에 염두를 해두시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혹시 모르셨다면 필독 기능을 그 필독 기능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필독도 어떤 어쨌든 부분도 위로 비슷해 올라온다는 면에서는 맞아요. 비슷한 기능인데 공지랑은 그 목적성이 조금 차이가 네, 나는데 맞습니다. 유연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덕담 항상 앞서 나가는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영님께서 네. 또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등록된 게시글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뒤에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승우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지금은 그 작성 순으로 게시글이 나열되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은 없고요. 이것도 이전 질문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공지 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위로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지금은 우선은 아쉽게도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승우님 답변 주신 거에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요. 최신글 게시판에서는 저희가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최신술 정렬이랑 업데이트 순 정렬이 가능한 상태라서 거기서 조금 더 정렬 기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렬 기능에 대한 니즈도 참고해서 저희가 잘 아카이빙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타임인가 보네요. 2월 마지막 날이죠. 2월 마지막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네요. 2월은 28일까지만 있으니까 유독 네. 다른 달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월간 네이버 너무 월간- 감동받아서 말이 월간 네이버웍스 웨비나. 네이버스 세미나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어요라고. 은광은 제가 알기로 거기 석촌 쪽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매일 은광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집이 저기 장지 문정 그쪽이라서 늘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사분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니까요. 너무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달에 웨비나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정도로 라방타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고객 지원 승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승우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이버웍스 게시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저희 헬프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는 콘텐츠 중에 좀 뽑아서 가져와 봤어요. 네, 첫 번째는 PC 웹에서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인데 좀 막연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버튼이 안 먹는다든지 뭐 게시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현상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이용자분께서 이용하시는 PC와 브라우저 환경이 저희 네이버웍스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브라우저와 PC 사용 권장 환경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최신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최신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애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고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정책 변경에 따라서 지금 공식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해당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좀 이용에 문제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C 사용 권장 환경은 아래 저희가 기재해 놓은 것처럼 윈도우는 윈도우 10, OS는 1903 이후, 맥OS는 10.15 이후 버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 사양을 체크를 해봤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랑 캐시를 초기화를 해주시면은 아마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어요. 이제 웹페이지에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쿠키랑 캐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쌓인 데이터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초기화해 주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헬프센터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시판 이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 게시판에는 이제 공개 게시판과 멤버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게시판은 말 그대로 이제 게시판 권한이 그 회사 구성원 전체한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게시판에 접근해서 게시글을 확인하고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멤버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관리자가 이제 지정한 멤버만 게시판에 접근을 해서 게시글을 확인하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외 관리 기능이 있어서 예외 관리 목록에 추가된 멤버나 조직은 그 게시판에 접근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원이 게시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이번 3.6 업데이트 이후로 이제 게시판에 이 편집 허용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업데이트 전에는 게시판 관리자와 그 글을 작성한 사람만 게시글의 수정 권한이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는 이제 편집 허용이라는 옵션이 생겨서 그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그 게시판에 접근 권한이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이제 그 글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화면 제가 보여드리면 왼쪽에 이제 게시판 작성 화면이 보이는데 하단에 보시면 편집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프가 디폴트 값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제 활성화를 해놓으면 오른쪽에서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다 접근해서 수정 버튼을 통해 게시글을 편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스펙이 이 수정은 이제 한 명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 놓은 팝업창처럼 누구누구님이 수정 중입니다. 이런 팝업창이 노출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최근 수정을 누가 했는지 이 구성원 이름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수정 내역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 내역은 그 해당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수정 복원 내용은 최대 30개까지 제공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판 알림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알림 종류를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PC 어플, 푸시 알림, 그다음에 PC 웹사이트 팝업 알림, 그다음에 모바일 앱 푸시 알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웍스 메시지방에 있는 그 서비스 알림, 봇 알림이 있어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푸시 팝업 알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새 게시글을 작성해서 알림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게시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알림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관리자가 필독으로 설정한 게시글들,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이 작성됐을 때, 그리고 관심 있는 게시글에 댓글 알림, 댓글에 이제 내 이름이 뭐 태그됐을 때 이런 식으로 알림이 발생하고요. 서비스 알림 메시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나 자신이 게시판 어느 특정 게시판의 관리자 권한으로 부여를 받았을 때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알림들 하나하나씩 설정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PC의 푸시 알림 설정 방법은 우선 알림 예시 화면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작업 표시줄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우측 하단에 작업 표시줄 위에 이런 식으로 알림이 발생하게 되고요. 설정 방법은 우선 그 해당 게시판에 내가 이제 알림을 받고 싶은 게시판의 알림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서 알림 설정 페이지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서비스별 설정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건지, 그래서 게시판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 이미지처럼 내가 어떤 게시판에 알림을 활성화할 것인지 여기에 무조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C 앱에서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PC 앱에 로그인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림을 내가 받지 않는 상태로 설정을 해놨었다면 다시 알림 받기 상태로 수신 상태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PC 푸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PC 웹사이트에서 보내는 이제 팝업창 알림이에요. 이거는 동일하게 환경 설정 페이지로 접근해 보시면은 이 알림 부분에서 PC 웹 팝업 알림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해 놓으시면 브라우저 자체에서 이제 알림이 발생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알림 예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윈도우 PC 알림 설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 브라우저 웹사이트 팝업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예시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오른쪽 그 모바일 앱에 접속하셨을 때 가장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알림 설정 탭에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을 허용 활성화해 놓으시고 게시판 알림을 탭하신 다음에 게시판별 알림 설정에서 동일하게 게시판별로 알림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활성화를 해 놓으시면은 알림을 받아 놓으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기에서 먼저 알림 설정을 온으로 네이버스 앱에 대한 알림 설정을 온으로 해 놓으셔야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알림 메시지방도 예시 화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게시판 관리자가 지금 아래 보이시는 화면처럼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게시판 관리자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를 했을 때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런 서비스 알림 메시지방에서 이런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자 권한 부여 방법은 뭐 2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환경 설정, 아까 말씀드린 그 톱니바퀴에서 환경 설정 페이지에서 게시판 들어가셔서 게시판명을 클릭하고 원하시는 게시판명, 그리고 게시판 수정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드민 페이지, 좌측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게시판으로 접속하셔서 원하는 또 게시판명 클릭을 하시고 게시판 수정 쪽 들어가시면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을 놓치거나 게시판이 많을 때 게시글 찾기가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게시판에서는 이제 왼쪽 상단쯤에 보시면 이제 최신 글이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최신 글에서는 그 최근 30일 각 게시판에 이제 작성된 글들을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보시면 글 등록 순 또는 글 댓글 업데이트 순으로 정렬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글 또는 안 읽은 글들을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검색창 상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뭐 어떤 게시판에서 내가 글을 찾고 싶은지, 어떤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어떤지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또 상세하게 검색을 하셔서 필터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해 주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션은 사전 질문 답변을 드린 거 몇 가지 제가 3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외부 인원과 게시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아쉽게도 외부 인원과 저희 네이버웍스 게시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좀 유사하게 그 외부 인원이 만약에 네이버웍스랑 라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외부 그룹을 생성해서 게시판과 좀 비슷한 노트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이용해 주시면 게시판과 유사하게 이용 가능하니 아래 제가 첨부해드린 가이드 링크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만 쉽게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장 사진이 수십 장에서 100여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질문인데, 이 경우에는 게시판보다는 드라이브 서비스가 좀 적합해 보여서 저는 드라이브 서비스 기능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드라이브 서비스는 네이버웍스 베이직 상품 이상부터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라이트라면 이용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공유 드라이브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폴더를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니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게시판 상단 고정글을 둘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까 이전 파트에서 나왔던 것인데, 지금은 게시판에는 공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우선은 필독 기능으로 좀 상단 노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독 게시글 설정, 해제하는 방법도 제가 가이드 링크를 남겨드려서 이거 보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사전 질문은 이거는 남은 질문들은 다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니까요. 그 메일 통해서 자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늘 발표 자료를 공유 드리면서 PPT 자료 공유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채팅 문의를 주시는데, 한 이틀, 3일 뒤 정도에 지금 라이브로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달아서 모든 내용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Q&A 자료, 다시 보기 이렇게 3가지를 보시게 되고요. 네, 그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4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퀴즈 진행하고 설문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총 5개의 문제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채팅창에 정답을 먼저 남겨주신 3분께 선물의 주인공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이 빈칸에 들어갈 8글자를 채팅창에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오타는 안 되고 정확하게 8글자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힌트는 이 게시판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상희님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너무 높을까 봐. 아, 정답자가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혹시? 김도룡, 김환수, 김도룡님, 정인창님 3분 정답입니다. 김도룡님, 김환수님, 와. 정인찬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 3분께서는 네. 이후의 문제는 맞추시더라도 당첨 안 됩니다. 네, 한 번만입니다. 중복 당첨은 안 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게시판 수정 기록은 최대 땡땡 개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몇 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아, 네, 이거 와. 말씀해 주셨는데. 빨랐다. 다들 정말 제 얘기 네.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드민이 빠르다. 감사드려요. 정말 잘 들어주셨군요. 네, 빠르다. 집중하셨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 권세창님, 노형준님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승우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네. 수우님께서 그게- 도움을 주셨군요. 네. 모두가 승우님의 공이 기억할 수 아니라 있게. 승우님의 공이라고 돌려주시네. 훈훈함. 아니요, 이거는 승우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들 맞출 수 있던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자분들께서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채팅에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제. 네이버웍스 게시판으로 신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수제 맥주 브랜드 이름은? 한국어로 세 글자고 영어로 여섯 글자입니다. 와. 정확하게. 빠르다. 그래서 아, 저 이 브랜드 좋아해요. 제주도 가면 꼭 먹거든요. 강몽규님, 장윤정님, 옥승엽님 세 분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파이 뭐야? 빅파이. 이거 박민수님, 네, 아깝네요. 아쉽지만 네, 맥파이라는 좀 다들 배고프신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지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김도룡, 김한수, 정인창님, 두 번째는 어드민, 권세창, 노형준님, 세 번째는 강문규, 장윤정, 옥승엽님. 자, 나머지 분들 참여 가능하세요. 네. 애플파이. 그럼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직 두 벌써 네 문제가 번째 남았으니까 네. 실망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최고 난이도 문제도 여기, 되고. 근데 화면에 이렇게 놓치네요. 이럴 수가. 이거 거저 받는 근데 문제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순발력 문제였습니다. 우균창님, 루시엠 황지원님, 아이지 박성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 마지막 문제.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마지막 돼요. 문제. 이거 네. 좀 난이도 높죠? 네, 네, 엄청 네. 높습니다. 진짜. 지금 퀴즈를 못 맞추셔가지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두 눈을 딱 뜨고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네. 네. 자,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이 이게 인물은? 힌트가 단가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네? 작은 사진에 집중을 하시면은 답변 주신 분도 계시는데 답을 알 수 있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죠.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그럼 빠르게 다시. 저도 맞추고 싶어요. 누구예요? 나왔어. 더 나왔어. 네. 자, 손흥민 가장 예, 네, 소니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입력하신 분이 신종환님. 그다음에 소준민이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 감안해서 정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성의 최성태님 세 분입니다. 신종환님, HRM 은광님, 주성 엔지니어링 최성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보기 영상이랑 Q&A 내용은 이 포함된 발표 자료는 저희가 금주 중으로 지금 이제 신청해 주신 이메일 정보로 저희가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월간 네이버웍스는 저희 네이버웍스 브랜드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 메일편이라든지 다른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꼭 월간 네이버웍스 다시 보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링크를 찍어드릴게요. 지난 다시 보기 영상 보시는 링크를 찍어드릴 텐데 요거 어디서 보느냐고도 가끔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링크 저장해 두시면 북마크 해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소감 님의 또 소감 또 들어볼 타이밍일까요? 네, 저희 소감 한마디 짧게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시판 서비스에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이런 웨비나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함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비나의 설문 이외로 게시판 서비스에서 별도로 사용자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리고 예린님 이름으로 지금 URL을 보내놨는데요. 요거 꼭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많이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저희가 취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당근 케이크 하나도 안 드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먹는다고 했는데 너무 긴장돼서 못 먹었어요. 근데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요거 끝나고 바로 먹을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하는 건데도 저는 너무 떨려서 그리고 앞에 많이들 구경하러 와주셔서 더 떨린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좋은 자료 가져와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데뷔였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았어서 더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월간 네이버웍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3월도 따뜻한 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3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